중국이 연초부터 강력한 증시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카드를 좀 더 쓰고 싶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올해 연초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고 지금 대만 문제도 있고 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연초에 중국 증시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팽배했고 증시가 팬데믹 이전 넘어서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굴욕이었고 좀 너무하다, 개입이 불가피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결단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의 부양책이 나왔는지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자면 얼마 전에 2조 위안 372조 원에 달하는 증시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곧바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뭡니까 여러분?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현금 비율이죠. 이걸 낮추게 되면 은행은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경제학에서 유명한 화폐 수량 방정식이 있습니다. MV는 PY라는 항등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M이 통화량, V가 화폐 유통 속도, P는 물가, Y는 흔히 GDP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이 M이 올라가면 통화 유통 속도 V가 단기의 값이 불변한다고 가정했을 때 P 물가 수준 혹은 Y 성장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즉 경제를 부양하는 통화 정책인 것이죠. 지금 물가가 이렇게 화두인데 인플레 유발하는 정책을 써도 될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은 디스인플레를 넘어서 디플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물가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CPI를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좋은 거 아니야?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디플레라는 거는 어떤 물건의 값이 오늘보다 내일이 싸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지금 소비하지 않고 소비를 미래로 미룹니다. 따라서 소비의 지연 효과가 발생하고 경제는 불황으로 빠지게 되죠. 또 디플레는 실제 존재하는 부채의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인플레는 빚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디플레는 반대로 빚을 늘리는 효과를 내죠. 나라 전체가 거대한 부채로 돌아가는 중국 입장에서 디플레는 반가운 대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플레는 앞서 말씀드린 소비의 지연 효과로 기업들의 어떤 매출 감소와 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기 침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중국 청년 실업률이 역대급인 가운데 디플레는 중국이 탈출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를 돌리는 변수는 이 실질금리인데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션율로 정의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즉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실질금리가 명목금리보다 더 올라가게 되죠. 즉 실질금리가 더 올라가는 효과를 내면서 경제를 더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라도 인플레는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기 위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일각에서 논의되는 기준금리 인하를 미루고 지급준비율 인하를 먼저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중국이 경제를 살리는 것과 위안화 방어를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이 효과는 바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곧바로 위안화 약세로 이어지죠. 하지만 지급준비율 인하는 그만큼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야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금리 인하만큼 직접적으로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핀치에 몰린 중국 입장에서 증시 안정기금 내놓고 또 곧바로 이어서 지급준비율 인하까지 한 것은 저는 중국 정부가 이 제한된 여력 하에서 강한 증시 부양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추세라면 중국은 다음 카드, 즉 마지막 카드로 쓸 수 있는 금리 인하 카드도 반드시 올해 안에 내놓고 증시 추가 부양, 경제 살리기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도 키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쥐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안화 방어를 하려면 결국 미국의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 값을 내려줘야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함께 금리를 내리는 게 환율 방어 측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까지는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 부양, 주가 부양 효과를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미국이 인하에 본격 들어가는 시점에 발을 맞춰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도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시도로 중국이
오랜 증시 부진을 털고 좀 상승을 해줄까,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줄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관건인데요. 중국 경제 그 자체보다는. 사실 제가 아는 펀드 매니저 몇 분은 정말 중국만큼은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분이 실제 계십니다. 중국 기업의 어떤 허위 공시, 이런 히스토리에 몇 번 뒤이고 나서 중국은 투자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신 분이 계신데요. 그만큼 중국을 바라보는 자본시장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만 보자면, 예를 들어서 홍콩 H지수 보면 거의 12개월 트레일링 PBR로 0.5배를 약간 웃도는 그 정도거든요.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이제 1.1배, 1.2배 정도 찍히는데 과거 최저점인 1배를 약간 웃도는 그런 정도입니다. 중국이 잃어버린 10년, 20년 겪을 것이다, 일본의 뒤를 이을 것이다, 저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또 중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월가의 의견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최근 보고서 보면 조슈아 시프린, 이분이 이런 메모를 최근 썼습니다. 중국은 이미 코로나19 수준으로 증시가 내렸다, 역발상 투자를 할 만하다, 그래서 나는 중국 증시가 올해 괜찮은 한 해를 보이면서 모두를 놀라게 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비관론이 너무 팽배해 있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에 좀 마음이 가던데요. JP모건 최신 보고서 보면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는 탈중국이에요. 앞으로 우리 신흥국 쪽에서는 인도 좋게 보고 있고,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 필리핀 이런 데 좋게 본다. 중국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황이다. 근데 단기로 봤을 때는 중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매수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급반전이 나올 수 있다. 한번 팍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길게 보면 어떻다? 별로다. 지금 되게 싸니까 반등이 세게 나올 때 먹고 나올 만하다, 이런 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지금 항생지수 이런 거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역시 개별 주식보다는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 위준 접근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 증시 부양,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한번 치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JP모건 보고서대로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역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급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이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자제하고 지준율 인하로 먼저 대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원달러 환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니까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원달러 환율과 빨간색, 위안화 달러 환율, 파란색이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의 중국이 위안화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과 중국이 금리를 내린 이후 이것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상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 경제 얘기 위주로 주로 다뤄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